이런 장세에서도 존버하는 게 답인 건가요? 답이죠.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뭐 가격을 보거든요. 가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더부자 시간에는 존니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과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장세에 사실 조정장이 오면서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20년 후에 내가 노후 준비인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저께는 올라갔고 내일은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나한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래요. 존버라는 말 아시죠? 상세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존버라는 말과 장기 투자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장세에서도 존버하는 게 답인 건가요? 답이죠.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계속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빠진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회사를 보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가격을 봐요. 그러니까 도박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식이 빠지면 허탈해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을 살 때는 내가 갖고 싶어 해서 사야 돼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삼성전자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되지 않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아, 저 회사가 지금 만약에 어떤 회사 10만 원인데 12만 원 갈 것 같으니까 사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산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시황을 보고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거나 또 사고팔고를 했을 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천만에. 그걸 마켓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거는 도박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시작하자마자 언제 팔까를 걱정해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늘려라, 팔아놓고 계속 다 잘못된 어드바이스예요. 그럼 이렇게 시황을 안 보고 무조건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인 건가요? 그럼요. 무자르듯이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실패하는 게 결정적인 그런 거예요. 마켓 타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베스터가 아니고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 외국 사람들이 파니까 뭐 한국 주식이 빠질 거다. 뭐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니까 빠질 거다. 미안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잘못 선택했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마다 변동성이 왔을 때 이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국의 리만 그 사태가 왔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다 있는 거 다 팔아야 될 거고 회복하기 힘들 거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주식시장은 사실 금방 회복했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마켓에서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해서 현금을 늘려라 줄여라. 어쩌다 맞을 수는 있겠죠. 카지노에 가면 어쩌다 따잖아요. 홀짝 게임처럼. 어쩌다 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가죠. 맞아. 내가 현금을 좀 늘렸다가 주식이 빠진 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되지. 그게 이제 가장 잘못된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기업을 봐라. 시장을 보지 말고. 그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조언이고 결국은 어느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은 회복한다. 내가 바잉 타임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지만 타이밍은 아무도 못 맞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의 반등장이 올 것이니 이제는 성장주의 시대는 가고 경기 민감주로 갈 것이다. 그러다가 경기 민감주까지 오르면 이제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라. 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실패한 거예요. 1987년에 미국에 블랙 먼데이가 왔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올 때 주가가 대폭락이 올 거라고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거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블랙 먼데이부터 지금 몇 년이죠? 34년 동안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럼 누가 맞았어요? 그냥 계속 투자한 사람이 맞은 거죠. 내가 이길 거예요. 트레이더는 내가 오늘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팔고 어떤 가격으로 사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인베스터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트레이더가 되면 안 돼. 인베스터가 돼야지. 개인 투자가들은 회사를 봐라. 회사만 보고 네. 회사의 내용만 보고. 그렇죠.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나는 계속 사모으는 입장에서 이게 훨씬 좋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이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불안하죠. 매일매일 시장이 올라간다, 1%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출렁이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갖고 싶어서 샀어요. 네, 언제 팔아야 돼요? 안 파는 거죠. 파는 거가 예외 조항이에요.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10만 원으로 봤는데 갑자기 시장이 미쳤어요. 갑자기 5배가 됐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 그때 팔죠.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대체 수요가 생긴 거예요. 핸드폰도 좋은 예가 되겠고 전기차.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분야에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쉽지 않겠구나. 내가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 같으니까 그 관련주들 막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2배가 3배가 됐다. 그럼 그때는 나한테 굉장히 공짜 수익을 얻어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파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정된 금액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체 금액이 투자된 금액이 1억이에요. 근데 너무 사고 싶은 주식이 나온 거예요. IPO 해갖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죠. 그 회사를 살려니까.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될 때 뭘 기준으로 뭐부터 팔아야 돼? 못난이를 팔아야 돼요?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3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판다든가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근본적인 거는 시장을 예측해서 마켓 타이밍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날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런 랠리가 와요. 근데 마켓을 타이밍하는 사람은 그 랠리를 놓치게 돼요. 지금 같은 정말 조정장에서 불안해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경영자면은 내 주가가 단기간에 빠진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고 불안해하면 안 되죠. 그 경영진이 내 주가가 왜 빠졌어? 그런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가격을 보거든요. 가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난 꾸준하게 보는 거. 근데 처음에 사기 전에는 분명한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회사를 왜 샀지? 그래서 만약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다시 보는 거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뭐지? 그럼 걱정할 필요 없겠네. 이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산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경영진의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이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서 샀는데 투자를 이상한 데 투자한다든가 자회사를 이상한 거 만들었다든가 그럴 때는 이 회사랑 오래 갈 수 없겠구나. 그럴 때 파는 거죠. 테슬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코리아 펀드 하실 때 샀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SK텔레콤이 있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 정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재미없는 주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거니까요. 세상이 변했다. 네. 처음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막 1년에 100%씩 성장을 했어요. 가격이 싸지고 또 대중화되고 품질이 좋아지니까 엄청나게 했죠. 근데 그때 내가 팔 때가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을 2개씩 갖고 그럴 때였어요. 더 이상 성장은 없고 보통 이제 텔레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하는 데는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밸류 스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보통 그런 회사들은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돈을 잘 벌지만 그런 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팔았던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외사항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비즈니스 기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코리아 펀드를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한국의 경쟁력이 어떤 데였을까요? 노동집약적인 거였어요. 그 노동력이 점점점 이제 비싸지면서 장치 산업이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뭐 포항제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서비스 산업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 여행, 게임 이런 거거든요. 꾸준하게 그런 회사의 리서치를 하면서 이게 기회가 이런 게 더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역시 장기 투자하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 버는 주체가 변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한번 투자면은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건 근데 아니니까. 예측은 가능해요. 예측은 가능하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옛날엔 잘 벌었지만 더 이상 벌기 힘들겠다. 얼마든지 많이 나오죠. 제철 같은 게 좋은 예죠. 중국이 부상하게 되고 중국이 더 싸게 만드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서비스로 가게 되는 거. 이제 그 다음은 어디 갈까요? 금융하고 플랫폼 비즈니스겠죠. 쿠팡 같은 거 좋은 일이죠. 그 상상할 수 없는 몇십 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간다는 거는 이게 주식 투자의 묘미죠. 진짜 돈 버는 거는 뭘까요? 요새는 엔터테인먼트죠. 가수들 돈 벌잖아요. 카카오 돈 벌잖아요. 지금은 IP가 돈 버는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시대가 지나면서 가치 창출을 어디가 더 쉽게 하느냐. 거기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타이밍을 맞춰서 요때 샀고 요때 팔고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그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가능한 사서 모으는 것 그리고 예외 사항이 아니면 팔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목표 수익률이라는 건 아니네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람들은 아직도 주식을 여기서 5% 벌고 여기서 10% 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야말로 동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랑 같이 했을 때 5년, 10년을 가니까 10배도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실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변동성이지 위험이 아니에요. 변동성과 위험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변동성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여유자금으로 꾸준하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 유일한 방법은 그 회사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걸까요? 리서치죠. 그 회사가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 그 회사가 잘 될까?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 불안한 마음 좀 이럴 때는요 놀러 다니는 게 좋아요. 가격 체크할 필요 없어요. 네,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우면서 마음 편한 주식 투자하는 법을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주식 초딩 유튜브 나온 거 보셨어요? 너무 좋은 건데 이제 교육이 필요해요. 주식 얘기 보지 말고 여행 안 가면 되죠. 주식은 누가 언제 보라고 그랬어요.